파스는 대여섯 장 이렇게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파스도 정량이 있고 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신장, 위장, 심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파스를 많이 붙여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녕하세요, 라리약사 이상입니다. 약사님, 할머니께서 몇 년 전에 뇌출혈 이후에 편마비, 팔다리 통증 부위에만 이제 파스를 붙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특히 겨울철에는 몇 개씩 막 붙이고 계세요. 그 외에는 또 바르는 제품을 또 사용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붙이고 바르는 제품까지 사용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파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붙이는 진통제예요. 이 파스 성분은 엔세이드와 엔세이드가 아닌 걸로 나뉘는데, 이 엔세이드는 우리가 흔히 경구용으로도 복용하는 해열 진통제이죠. 이 진통제를 과용했을 때는 신장뿐만 아니라 이 위궤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경구용뿐만 아니라 붙이는 파스도 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신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파스를 가볍게 볼 게 아니었네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아프신데 붙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파스를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그럼 파스 종류별 사용법이랑 이 안전하게 파스 붙이는 방법, 파스 부착 꿀팁까지 오늘 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가볼까요? 파스는 간단하게 가볍게 붙이는 반창고가 아니에요. 특히 파스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가 먹는 알약 형태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동일한 성분이 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원리예요. 그럼 이게 먹는 건 아니지만 그냥 붙이는 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약물이 바로 피부로 흡수된다는 점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파스를 너무 많이 대여섯 장씩 붙인다거나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전신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한두 번 붙이는 걸로는 괜찮겠지만 이 붙이는 게 얼마나 해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성분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44세 남성이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 관리 목적으로 록소프로펜 패치 2개월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신기능 저하와 고칼슘 혈증이 나타났는데요. 이 관련 약물을 중단하자 신기능은 다행히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신기능이 뭐예요? 신장 기능. 신장 기능이요. 실제로 논문 결과를 들어보니까 더 무섭네요. 그러면 이제 파스도 좀 잘 붙여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스가 또 되게 종류가 많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파스는 따뜻하냐 차가우냐로 나눌 수 있어요. 차가운 파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기 다쳤을 때 염증을 급하게 치료해야 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 파스는 뜨겁다는 거거든요. 이 열감이 있는 파스는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만성 통증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평상시에 반복되는 통증에는 이렇게 빨간색 파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혹시 반대로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근데 이제 막 다쳐서 염증이 생기고 있는데 이 뜨거운 파스를 붙이면 오히려 혈관을 이완시켜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만성 통증의 경우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시원한 걸 붙이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효과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냉온 둘 다 되는 파스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 초반에는 시원하다가 후반에는 따뜻해져서 이 급성, 만성 통증 둘 다에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너무나도 유명한 파스죠. 케토톱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이 광고 문구가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분은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굉장히 유명한 성분인데 문제는 파스로 썼을 때 광과민성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파스의 광과민성 부작용 좀 생소하시죠? 근데 이거를 이 케토톱을 팔에 붙이면 2주 동안 햇빛을 보면 안 돼요. 물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 파스를 붙였다가 떼고 나서도 이 햇빛을 보면 그 부위에 약성분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서 따가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햇빛을 안 보는 부위에만 붙이면 좋겠죠. 근데 이제
목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햇빛이 닿는 부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 뒤에 이제 케토토파스를 붙였을 때는 이 그 햇빛이 닿지 않게 목이 좀 올라온 옷을 입어주거나, 그다음에 뭐 팔이 아프다 그러면은 약간 옷을 긴 팔을 입거나, 아니면 짧은 팔을 입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줘야 되겠죠. 문제는 이 자외선이 옷을 투과할 수도 있어서 긴 팔을 입는 경우에도 그 안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이 15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파스를 여러 장 붙여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경우엔 이제 여기저기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파스를 사실은 다 붙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먹는 약과 똑같은 성분이 파스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위장이 안 좋아서 약을 못 먹는다, 이런 등의 이유로 파스만 붙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성분표를 딱 보시고 엔세이드, 이게 안 들어간 파스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케토프로펜, 그 다음에 플루이브프로펜, 록소프로펜, 이 펜으로 끝나는 애들이 다 엔세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펜으로 끝나진 않지만 디클로페낙 소듐, 디클로페낙 나트륨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 엔세이드 파스예요. 그래서 펜으로 끝나거나 디클로페낙이라고 적혀져 있는 파스를 붙이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많이 붙이는 이런 이게 동전 파스도 보시면 이 엔세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붙이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파스를 사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증 때문에 드시는 약이 있는지 꼭 여쭤보거든요. 이 경우 대부분은 제가 물어볼 때 약을 먹는다 하시면 대부분 엔세이드를 드시기 때문에 이 파스랑 성분이 겹칠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엔세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파스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파스 사러 갔을 때 그렇게 물어보시던 약사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원래 파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아픈 부위에다가 붙였었거든요. 근데 SNS를 보니까 손목이나 손등이 아프면은 손목 안쪽에다가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봤어요, 저도. 무릎이 아프면 무릎 뒤쪽에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요게 이게 완전 꿀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방법이 맞을까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방법이에요. 이게 파스 뒷면을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1일 하나 내지 수매를 환부,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적당히 붙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대부분 우리는 파스를 어디에 붙여요? 이게 파스는 지용성 약물이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지나가요. 붙이는 부위에 이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라고 파스를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손등이 아픈데 손목 안쪽에 붙이는 게 좋다고 하는 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손목 안쪽이 혈관이 많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좋다는 원리인데, 이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SNS나 이런 데에서 좀 유행한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신으로 이게 돌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손목 안쪽, 무릎 안쪽에 붙인다고 해서 효과가 특별히 더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뼈 위에 바로 붙이는 건 약물 흡수가 좀 덜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이 좀 많은 부위나 근육이 있는 부위로 살짝 옮겨서 붙이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어떻게 파스를 붙이면 더 효과가 좋을까? 파스를 잘 붙이는 저만의 노하우를 살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허리 통증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파스를 어떻게 붙여요? 가운데 떡 하고 붙입니다.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파스 한 장을 이렇게 가로로 붙이는데요. 이렇게 척추 뼈를 가운데 두고 이 양쪽 근육에 그 파스를 붙여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손목에만 파스 한 장 가로로 딱 붙이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 부위로 바로 위에 붙이게 되면은 약물 흡수가 잘 안 돼서 뼈를 피해서 손목 살짝 위에 일단 하나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손목이나 손등이 아픈 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힘을 쓸 때 사실은 이쪽 팔꿈치 이
옆쪽 근육, 이 근육을 사용하거든요. 그 근육이 이렇게 이어져서 손목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손목 하나만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이게 팔꿈치 쪽 근육 이쪽에 하나 더 추가로 붙여보세요. 이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도 많죠. 이 무릎도 손목처럼 뼈 부위라 약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 살짝 위쪽, 살 있는 부위 있죠? 이 부분에 붙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남편이 파스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많아요. 파스 알러지 있으신 분들. 파스 알러지 없이 파스 붙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는 파스도 있기는 한데요. 이 파스를 계속 붙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4가지 방법으로 붙이시면 좀 가려움증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적당한 압력으로 붙이기입니다. 파스를 너무 세게 이렇게 쫙 붙이지 마시고 살짝만 붙여보세요. 그리고 부착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만약에 오늘 아프고 내일 아프면, 내일까지 아프면 이제 사실 파스를 연속적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부착해 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사용 시간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짧게 가져간다고 해서 약효가 확연히 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방법은 이게 잘 때만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잘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가렵다거나 이런 거를 좀 덜 느끼잖아요. 그래서 취침 시간에 사용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이거는 이제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판테놀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파스를 붙이기 전에 판테놀을 먼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발라서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발라가지고 바로 파스를 붙이게 되면 이 미끌미끌거려가지고 파스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판테놀을 바르고 한 5분 정도 사실 흡수되는 걸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 파스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목욕 전후에 파스를 사용할 때도 있죠. 저도 그냥 무심코 또 샤워하러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기는 한데, 파스를 부친 채로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극이 돼서 화끈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욕 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는 파스를 미리 떼어내는 게 좋습니다. 라라님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파스는 대6장 이렇게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파스도 정량이 있고 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신장, 위장, 심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파스를 많이 붙여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약을 드시라고 했고, 약을 드시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엔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파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파스 종류별 사용법, 특히 케토톱 사용 시 주의사항 2가지 말씀드렸고요. 저만의 파스 붙이는 노하우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파스 알러지 있는 분들 파스 붙이는 요령 4가지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